삼각함수 얘기고요. 네. 다행히 앞에 있던 지수로 감수랑은 좀 떨어져 있는 얘기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시다. 출발. 새 출발. 앞에 거 갈아엎고 새 출발. 나이스. 누구한테는 기회. 그래서 단어는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고요. 요 삼각함수를 이제 처음 설명하는 거고 정의가 뭔지 뭐 등등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기에 좀 짜증나는 데죠 그래프. 그리고 뭐 얘도 뭐 썩 반갑지 않죠. 아무튼 5단원 정도는 그래도 좀 할만하니까 오늘 요거 한 페이지거든요. 요거만 싹 하면 될 것 같고요. 제목만 빨리 보고 가면 맨 위에 이제 삼각함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체계를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코드법이라는 거. 이런 거 나와요. 새로운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삼각함수. 우리가 하게 될 삼각함수의 정의 나오고요. 정의니까 뭐 이해의 차원이라기보다 좀 외워야겠죠? 정의라는 건 뭐 하기로 한다, 약속하는 거니까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뭐 엄청나게 큰 자리를 할애해서 삼각함수 값의 부호가 나와 있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요거는 삼각비 할 때도 다 한 번씩들 봤던 거니까 위에서부터 보러 가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건 일반각인데 새로운 용어들이 좀 있으니까 빨리 얘기하면 시초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하는 거고요. 동경이라는 거 이제 내가 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둘 다 반직선. 한쪽은 끝이 있고 너무 소리가 명쾌. 한쪽은 끝이 없는 반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딱 출발하는 지점 원점이라고 표시를 해보면 시초선이라는 건 기준이 되는 시작선이고 동경이라는 건 여기다 못을 박아놓고 얘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얘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할 거다인데 문제는 얘가 여기다 못을 박아놓고 돌릴 거기 때문에 한 바퀴를 다 돌아가면 다시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상 예를 들어서 요 각도를 30도, 요만큼을 30도라고 해보면 실제로 30도에 해당하는 동경은 얘가 될 텐데 30도만 얘가 아니고요. 360도에다가 30도를 더한 것도 얘고 720도에다가 30도를 더한 것도 얘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는 30도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30도에다가 360도를 정수배해서 더해도 얘랑 똑같은 녀석이 돼라는 말이고 그래서 걔를 좀 일반화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360도 곱하기 n은 정수여야 되고요. 거기에 알파를 더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요 알파도 굳이 꼭 30도라고 안 하고 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뭐 390도 이렇게 할 거야. 뭐 그렇게 꼬장을 부릴 수도 있는데 보통은 요 알파는 작은 각도 이게 한 바퀴 안쪽에서 끝냅니다. 어디 써 있지 않나?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즉 한 바퀴 안에서 끝을 내게 되어 있고요. 보통 우리 각도를 잴 때는 반시계로 잽니다. 시초선 기준으로 반시계로. 이게 왜 우리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 할 때도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x축 양의 방향에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렇게 돌려서 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동경의 크기를 잴 때도 요 각을 가지고 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자세하게 안 써 있는데 뒤에 가면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고 가자면 동경 하나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각 나타내는 걸로 끝날 건데 동경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책이 있으신 분은 유형 3번이거든요. 거기 위에 보면 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볼 텐데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두 녀석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작을 한다. 여기를 시초선이라고 보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알파하고 베타하고 둘이 일치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 알파를 제가 노란색으로 베타를 주황색으로 표시할 때 이렇게 생긴 녀석 둘이 딱 일치하는 경우인데 알파랑 베타랑 둘이 일치하면 둘이 완전히 동경이 같은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일반각이라는 것 자체가 요만큼의 크기를 뭐라고 하지? 뭐 P라고 보면 P도 알파란 녀석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P를 더한 거고
베타란 녀석은 똑같이 360도에다가 n을 곱하고 p를 더한 거예요. 하나를 m이라고 고쳤을까요?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랑 일치한다는 건 보이기에 똑같다는 이야기지 실제로 빼버리면 누가 되는 거다? 이 p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각의 차이가 360 말이랑 손이 따로 가네. 360도 곱하기 정수배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둘이 똑같으니까 빼면 0이야가 아니고 360도 n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얘가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서. 그 다음에 볼 건 누구냐면 x축, y축이라고 대충 보시고 하나가 이쪽으로 얘를 알파라고 생각할게요. 베타는 이쪽으로. 이거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방향이 서로 완전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역시나 요만큼의 크기를 P라고 생각해 보면 얘랑 똑같은 각도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지 여기. P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알파를 나타내 보면 360도 곱하기 m에다가 P를 더한 거고요. 베타는 360도에다가 n을 곱해 그리고 180도를 더한 다음에 p를 더 더해야 돼요. 여기 되죠? 얘는 다시 시초선으로 돌아오는 거잖아. 이 360 곱하기 정수는 얘 이상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다 돌고 180도 더 돌아간 다음에 p만큼 더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요 p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또 둘이 빼는 거야. 그지? 둘이 빼보면 뭐가 된다? 360 곱하기 정수에다가 이제 180도를 더 더하시면 되겠죠. 뺐는데 굳이 빼기라고 표현 안 하고 더하기로 하는 이유는 뭐 더하나 빼나 의미 없으니까 어차피 정수 하나 차이 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둘이 빼면 정수배에다가 180도가 남는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렇게 생긴 관계들을 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일치하는 거, 원점 대칭인 거 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있겠지. 얘하고 얘는 지금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를 p라고 보면 여기도 p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알파라는 건 360도에다가 정수배하고 나서 p를 더한 거고 베타라는 건 360도에다가 n을 곱한 다음에 p도를 뺀 거죠. 거꾸로 간 거니까. 빼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 이 360도 곱하기 정수는 얘 이상 붙은 거니까 뒤에 더하기 p, 빼기 p. 얘네들이 사라지게 하려면 이번엔 이 둘을 더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더했더니 뭐야? 360도 곱하기 정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건데 결국에는 이 시초선에서 특정한 각도만큼 돌아가 있는 녀석들 있죠. 얘는 p를 더했고 얘는 p를 뺐어. 둘 사이의 관계라는 건 그 더하기 p라는 게 없어지게 하려면 무슨 짓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얘도 시초선에서 p 더했고 더했으니까 둘이 빼는 거고 p 더한 거랑 180도에서 p 더한 거니까 둘이 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p가 사라지게끔.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건 하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그럼 손으로 써보면 이런 거겠지. 여기를 p라고 할까요? 편의상. 그럼 여기가 p가 되겠다. 그죠? 얘는 360도 곱하기 정수에다가 p를 더한 거고 얘는 360도 곱하기 정수에다가 180도를 더한 다음에 p를 뺀 거예요. 그럼 이 두 관계를 보여주려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해야 된다? 알파하고 베타를 둘이 더해야 된다고요. 얘는 p를 더한 거고 얘는 p를 뺀 거니까 그럼 p는 사라질 거잖아. 더하면 뭐 된다? 360도 곱하기 정수에다가 180도를 더한 녀석이 되겠죠. 얘는 그냥 p 더한 거고 얘는 180도에서 p를 뺀 거니까 180도가 남을 거잖아요. 그죠? 보이겠지? 밑에 갈까요? 하나만 더. y는 x 라는 직선이고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요거 하나하고
요거 하나 하고. 그래서 요만큼을 P도라고 보면 이젠 여기가 P가 되겠죠? 그럼 얘도 해보자고. 노란색은 360도 곱하기 정수에다가 P를 더하는 거고, 주황색은 360도 곱하기 정수에 90도를 더했다가 P를 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동경 둘은 더해보면 뭐가 되더라? 360도 곱하기 정수 그리고 90도가 남더라. 이렇게 해결이 되겠지. 그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 직선도 찾아볼 수 있겠죠? 요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책에 있나요? 마이너스 X? 없네. 6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저기서 절대값 붙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셈이죠. 근데 이게 어차피 정수가 양수냐 음수냐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 음수여도 되는 거라서 굳이 절대값 사실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동경 하나의 일반각은 360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하시면 되고,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더하거나 빼서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네. 지우고요. 그 다음 해야 될 얘기는 새로운 단위 체계인 호도법이라는 걸 이야기할 건데, 그 호도법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60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하고 이거 두 가지를 비교를 좀 할 건데 사실 알고 나면 별건 아닌데 왜 생겼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면 부채꼴을 생각할 거예요.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 거고, 중심각을 뭐라고 해야 돼? 알파도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중심각의 크기를 잴 때 한 바퀴가 360도잖아요. 그 360도라고 각도를 재는 걸 60분법이라고 해요. 우리 시계가 60분이잖아요. 그거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동그라미가 알파도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호의 길이 L을 나타내 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구하죠? 아 이거 그거 있었는데. 어떻게 구하죠? 중학교스럽게. 손에 아래를. 아이, 중학교스럽게. 중학- 도잖아, 도. 아, 어떻게 구했죠? 아래 제곱. 아닌데? 아 2r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알파. 뭐 이렇게 구하죠. 원주 구한 다음에 360도 분의 알파도 이렇게 구한다고요. 2 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알파도 이렇게 구할 건데 약간 숫자들이 귀찮지? 근데 이런 생각한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L이고요. R이고요. 호의 길이가 L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알파도인데 이 식에서 보면 이 파이는 일정한 비율이죠. 원주율이니까 이건 손대는 게 아니고 분모에 붙어있는 360도도 손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잘 보면 R하고 알파하고 이 두 개의 값이 변하면 L이 변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R이랑 알파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 두 개에만. 정비례하잖아요. R이 2배 되면 L도 2배가 되고 알파가 2배가 되면 L이 2배가 되는 거잖아. 즉 360도 분의 2파이는 손을 대는 게 아니고 R이랑 세타만 볼 거다인데, 그러니까 요 L은 어차피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 가지고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 두 개 가지고 길이를 한번 나타내 보자는 거야. 근데 심지어 R은 길이 단위예요. L도 길이 단위거든. 그럼 이 중심각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냥 몇 배 할 거냐 밖에 안 돼요. 몇 배 할 거냐. 반지름의 길이에 몇 배 한 게 호의 길이냐. 이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한 거냐면 야 어차피 이거 얘하고 두 개 정비례해서 나타낼 건데 그냥 새롭게 각도 단위를 하나 만들면 되지 않겠어? 그 각도 단위의 기본 단위를 R하고 L하고 길이가 같아질 때의 각도 그걸 1이라고 해버리면 그걸로 그냥 비례하게끔 각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새로운 단위로 한글인데 라디안 영어겠죠 원래?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새롭게 만든 거고요. 이 1라디안의 정의가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중심각의 크기 그걸 1라디안이라고 할 거래. 그렇게 해서 이 호의 길이 L을 R과 중심각의 크기 보통 세타라고 읽어요. R과 세타의 곱으로 호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게끔 새로운 각도 단위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것의 이름을 그냥 호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사실은 호도법을 만들어낸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호의 길이하고 새롭게 만들어낸 호도법이란 체계하고 완전히 똑같이 뭔가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L은 원래 L이니까 됐고 R도 그대로 R이니까 됐거든. 그럼 이 세타 입장에서 보면 세타 입장에서 보면 2파이에 360도 분의 알파도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세타라는 각의 크기는 2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알파도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새로운 호도법으로 만들어낸 라디안이라는 각도는 이런 식에다가 60분법에 해당하는 도를 집어넣으면 찾아지더라 라는 말이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건데 이거 부채꼴이라고 생각해서 호지만 이걸 원이라고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원도 그냥 중심각이 360도인 부채꼴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한 바퀴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 얼마예요? 2파이 R이야. 그죠? 호의 길이 한 바퀴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가 우리가 알기로 2파이 R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역시나 반지름에다가 중심각을 곱해서 나타내고 싶다는 거야. 그럼 이걸 쳐다보고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 아하 R하고 2파이를 곱해서 L을 만들었다고 하면 되니까 360도에 해당하는 중심각의 크기를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딱 비율만 맞춰두면 60분법의 도하고 호도법의 라디안 사이에 비율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360도와 2파이 라디안이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뭐 넘겨보면 이렇게 생긴 거니까 한 바퀴에 해당하는 걸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2파이 라디안이고 60분법으로 나타내보면 360도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책에서는 얘를 먼저 설명하고 나서 이 공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공식을 써먹으려고 만든 새로운 각도 체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재미없는 소리 하나만 더 하자면 여태 재미가 없었죠? 네. 재미없는 소리 하나 더 하자면 도는 60분법은 도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360도로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라디안은 아까도 말했지만 차원이 없어요. 단위가 없는 거야. 이거 길이고요. 얘도 길이고 얘랑 곱해서 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라디안이라는 건 우리가 읽을 때는 라디안이라고 읽고 경우에 따라서는 괄호쳐서 RAD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뭔가 값을 갖는 단위는 아니에요. 그냥 읽기 편하자고 부르는 거고 실제로는 말했지만 반지름의 길이랑 호 길이 사이에 비율을 나타내려고 만든 각도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한 소리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네, 스킵. 저기서 저기 오늘 선생님 말씀하신 얘랑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R만 빼고 보면 2파이 360도분의 알파도가 세타라고. 뭐? 두 번째 이거? R은 L이랑 같다고. 이게 1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네. R이랑 L의 길이가 같을 때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하겠다라고 한 거라고. 애초에 이 각도에 비례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1이라는 각도의 크기를 R과 L이 같을 때의 크기라고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요. 그럼 말하는 김에 요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우리가 2파이 라디안이랑 360도라는 거랑 둘이 같은 거거든요. 근데 L하고 R하고 같아지는 1라디안이라는 크기는 우리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실생활에서 쓰질 않기 때문에 값이 잘 없잖아요. 그래도 각도는 뭐 각도기로 재보기도 하고 뭐 했으니까 이 1라디안에 해당하는 걸 60분법 도로 나타내면 대충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를 생각해 보자는 건데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랑 둘이 같아지려면 저 알파 이 그림 약간 그렇게 생겼잖아요. 대충 60도. 보다 클까 작을까? 작다. 왜 작다? 느낌. 느낌 작다. 내가 되게 잘 그렸거든요. 딱 60도짜리 그림을 그려보면 정삼각형 이거야. 이거 60도야. 근데 지금 호가 되려면 얘 반지름이고 얘 반지름인데 얘를 약간 구겨야 돼. 그래 얘가 이거 꺾여서 이렇게 호가 된다고요. 그죠? 약간 꾸적 이렇게 해야 이게 요 길이가 그대로 이렇게 딱 구겨져서 이렇게 동그랗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 60도보다 약간 작아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도 돼. 느낌상 약간 작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2로 약분하면 파이 라디안이 180도인데 파이 우리가 대충 아는 무리수잖아. 대충 얼마야? 3.14야. 그지? 대충 3.14가 180도거든? 그러니까 1라디안이 60도보다 약간 작아야 돼. 그리고 3라디안 그러면 180도보다 약간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3.14가 180도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대충 뭐 각도 어디 나와 있을 걸 57. 뭐 안 써 있네요. 몰라도 돼. 정확히 1라디안 얼마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파이랑 360도랑 같은 단위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어차피 써먹을 각도는 이거 앞에는 막 산수화라고 나오긴 할 텐데 우리가 뒤에 가서 정리하겠지만 자주 쓰는 특수각은 몇 개 없잖아요. 삼각비 생각해보면 기억 안 난다. 삼각비는 뭐였냐면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비. 뭐 A, B, C 이렇게 할까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건 이렇게, 코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건 이렇게, 그리고 탄젠트 세타가 의미하는 건 이렇게였으니까 A분의 B 이렇게였는데 이 세타라는 녀석의 우리가 아는 각도 3개밖에 없어요. 삼각 B 할 때. 몇 도냐면 30도, 45도, 60도. 이거 3개만 우리가 아는 각도고 새로 추가되는 거 2개밖에 없어요. 0도, 90도. 이제 그거 가지고 나머지 다 짬뽕해서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정리해 보면 이런 건데 하는 김에 0도, 30도. 잠깐 화면 잘릴 것 같은데.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에 해당하는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 찾아보면 얘는 010. 아 이것만 기억나요. 얘부터 사인 30도는 이 30도짜리 삼각형 생각하면 되죠. 2분의 1. 얘는 2분의 루트 2. 얘는 2분의 루트 3. 그럼 요거는 뒤집어서 거꾸로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0도하고 90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요거 이렇게 루트 1 이렇게 있다고 보면 여기 1, 2, 3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루트 0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사인 90도는 2분의 루트 4 되겠죠? 그래서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순서 그대로 뒤집을 거니까 이렇게 칸을 채워 넣으시면 되고 탄젠트는 삼각 비할 때도 했을 텐데 이거 코사인분의 사인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0이고 루트 3분의 1이고 루트 3이고 얘는 없습니다. 0분의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가장 기본이 되는 녀석인데 그럼 어차피 우리가 알아야 될 값을 실제로 계산해야 될 특수각은 얘네들이 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호도법으로 좀 나타내 보면 0도는 당연히 0 라디안이고요. 30도에 해당하는 건 뭐다 그래서 180도랑 파이가 같은 거야. 30도는 6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6분의 파이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45도는 180도를 반 치는 거잖아. 4분의 파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얘는 180도를 3등분 한 거죠.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얘는 180도를 딱 절반 자른 거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되게 새로운 게 아니라 요 비례식 하나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호도법이랑 60분법 사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부채꼴 얘기하는 김에 넓이도 확인해야 되니까 넓이 이야기까지 하고 나서 상악함수 정의하러 가보면 넓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중학교 때 배웠던 부채꼴의 넓이 파이 r 제곱 360도 분의 알파도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360도 분의 2파이 거기에 알파도를 세타로 바꿀 거기 때문에 360도 분의 파이 알파도야. 2가 없죠. 그래서 억지로 2 하나 넣고 2분의 1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면 2파이 360도 분의 알파도가 세타로 바뀔 거고 2분의 1이 앞으로 이렇게 들러붙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 이게 부채꼴의 넓이에 해당하는 공식이고 여기 r 세타를 l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r하고 세타 하나 합쳐가지고 l로 바꿔치기 하시면 2분의 1 rl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나오는 공식은 요거 이렇게 3개 정도가 될 텐데 뭐 몇 번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될 거고요.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것보다 얘는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하세요. 세타라는 각도를 만든 이유 자체가 이 공식 쓰려고 만든 거니까.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걸로 막 이상한 문제 같은 것도 풀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알아두도록 하시고 다음 넘어가서 상악함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이건 이제 상악함수 하려고 밑밥 깐 거고 삼각 B 그러면 말했지만 직각삼각형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삼각함수 그러면 삼각형을 떠올리는 게 아니야. 뭘 떠올려야 되죠? 삼각함수 그럼 뭘 떠올려야 돼요? 원을 떠올려야 돼요. 원. 책에도 보시면 원 나오죠? 앞에 내용 보시면 삼각인데 원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각 B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는 거고 삼각함수 그러면 원을 떠올려야 돼요. 오케이? 삼각함수 정의 자체가 원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중심 원점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하나 생각해 볼 텐데 반지름의 크기를 R이라고 합시다. 뭐 이런 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요 점의 좌표를 뭐 A, B다. 이렇게 생겼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의 중심에다 이렇게 이어요. 그리고 X축에다 수선도 하나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리고 나서 0,0 원의 중심에서 A, B 동경이 이렇게 있었다고 보면 각도 있죠 여기? 이 각도를 세타라고 볼 겁니다. 그럼 직각삼각형이 하나 빡 튀어나왔죠? 저 직각삼각형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직각삼각형 옆에다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들을 다 써보면 빗변의 길이는 R이에요. 밑에 변의 길이는 A고요.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는 B거든요. 이걸 가지고 여기 각도는 세타고요. 이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삼각 B를 먼저 좀 나타내 보면 사인 세타는 R분의 B고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고요.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삼각 B 할 때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는데 제가 그래서 책하고 다르게 일부러 1,4분면에 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책에는 보시면 1사분면이 아니라 2사분면으로 가 있어요. 2사분면에 점 빡 찍어놓고 얘를 a, b라고 해두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역시나 똑같이 r분의 b, r분의 a, a분의 b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r은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길이고요. a하고 b는 원주 위에 있는 점의 좌표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a, b가 다 양수지만 얘는 a가 음수, b가 양수 되겠죠. 3, 4분면에 만약 a, b라는 점이 있었으면 a, b가 둘 다 음수일 수도 있다고요. 즉 이런 애들이 항상 양의 값만 갖는 게 아니라 음의 값도 가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 반지름 분의 y좌표, 반지름 분의 x좌표, x좌표 분의 y좌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찍어놓고 생각해보면 그냥 삼각비하고 어차피 똑같은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굳이 얘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는 정의니까 그냥 외우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생긴 것의 실제 필요성은 뭐냐면 여기 r을 좌변으로 넘길 거예요. 그럼 b는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a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요 a하고 b가 원래 뭐였다고? x좌표랑 y좌표였다고요.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 a, b를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냐면 a가 누구라고? r 코사인 세타. b를 누구라고? r 사인 세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점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이걸 a, b라고 하겠다는 건 0,0에서 A만큼 평행이동, B만큼 평행이동해서 위치하는 점이야. 이렇게도 특정할 수 있다면 지금 얘는 뭐냐면 0,0에서 R만큼 떨어진 점 중에 시초선으로부터 세타만큼 돌아가 있는 동경 위에 있는 점이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점을 특정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삼각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 그러면 제가 원을 생각해야 돼요 라고 말했지만 결국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을 항상 떠올리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좀 이 뭐랄까 딱 뭔가 몸에 맞는 느낌은 아닌데 우리는 x좌표, y좌표 순서대로 x좌표 먼저 얘기하고 y좌표 얘기하잖아요. 삼각비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가잖아. 그런데 x좌표가 코사인이고요. y좌표가 사인이에요.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받아들일 준비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반지름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x좌표, 반지름에 사인 세타를 곱한 게 y좌표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 자체를 그냥 삼각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받아들이시면 되고 외우는 건 1사분면에 점 찍어놓고 삼각 B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값의 부호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코사인이 x좌표에 해당하는 거고요. 사인이 y좌표에 해당하는 거예요. x좌표, y좌표라고 생각해 보면 몇 사분면에서 부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탄젠트 같은 경우엔 삼각비 할 때 했겠지만 코사인분의 사인 가지고 나타낼 수 있잖아요. 삼각함수에서도 당연히 코사인분의 사인 하면 탄젠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의 부호를 알면 탄젠트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책에 보시면 정석에도 심지어 이런 농담이 써 있어요. 이 전부 다 사인, 탄젠트, 코사인, 얼싸안고 여기 돼 있습니다. 병신 같죠? 다시요. 올, 싸, 탄, 코. 얼싸안고. 아, 괜찮다. 아휴. 안고요? 안고. 아, 그 외우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굳이 그걸 외울 필요가 있겠냐고. 이거 그냥 x좌표, y좌표라고 생각하면 그냥 다 아는 건데 세상에 고등학생 정도면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왔구나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제일 밑에 가서 요거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 그리고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 되는 거. 요 정도는 이거는 그 삼각비 할 때도 했고 아니면 보시면 그냥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고
이거 역시나 피타고라스 가지고 찾는 거지. 그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한 개 1이다. 왜냐하면 A하고 B가 어디 있었다고? 원주 위에 있었다고요. 그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R제곱 될 거니까 피타 가지고 해보시면 되고 가끔 약 올린다고 이런 게 나오긴 해요.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고 사인 제곱 세타 이거 보통 제곱 쓸 때요. 사인 위에 제곱 쓰고 세타 가는 거예요. 얘가 사인 세타 전체 제곱을 의미하는 거고 혹시 사인의 세타 제곱 그러면 세타 제곱에 해당하는 사인 값을 이야기하는 거야. 세타 쓰는 거 조심하세요. 아무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야 그랬는데 이거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 되는 거야?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얘는 뭐가 돼요? 1이 돼요. 이게 누구랑 똑같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과 똑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혹시 탄젠트가 나오면 어차피 뒤에서 문제 풀 때 혹시 탄젠트가 나오면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푸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식을 보고 당황하지 마시고 뭘 하나 또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탄젠트 자리에 코사인 분의 사인 집어넣으면 해결된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주 나오는 녀석이라서 메모를 좀 했고요. 문제를 보러 좀 가볼 텐데 그죠? 나도 힘들어. 뒤에 어쨌든 유형별로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소개를 좀 하기는 해야겠죠. 첫 번째 거부터인데 얘는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요거는 직접 해보시고요. 두 번째 가서 요거는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면 세타 자체가 3, 4분면의 각도래. 그래서 2분의 세타를 물어봤는데 이걸 보고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X축, Y축 3, 4분면이니까 이제 여기 어딘가에 있는 각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반띵하면 요쯤인가? 요쯤인가?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 4분면의 각도라는 건 360도 곱하기 우리 이제 도 말고 라디안 씁시다. 2n 파이 보통 이렇게 써요. 2파이에다 n을 곱한 거야. 2파이가 360도 거기에 n이란 정수를 곱하는 거예요. 2n 파이에다가 무언가를 더 더할 텐데 이 알파에 해당하는 각도가 이거란 이야기니까 얘를 나타내 보면 여기 180도 즉 파이 보다는 큰 거고 여기 270도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 3면의 각도라는 세타는 나타내 보면 2n 파이에다가 파이를 더한 거보다는 큰 거고 2n 파이에다가 2분의 3파이를 더한 거보다는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얘가 멈출 때 여기 가서 바로 멈췄을 수도 있고 한 바퀴를 더 돌고 여기서 멈췄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거나 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2분의 세타 한번 찾아보면 이거 절반 하면 되지. n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한 거고 n 파이에다가 4분의 3파이를 더한 거예요. 그럼 이 n에다 넣을 수 있는 건 정수 그랬잖아. 그죠? 0부터 넣어보면 n에 0 집어넣으면 어때요?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3파이거든. 2분의 파이는 여기죠. 4분의 3파이는 여기에요. 이 사이에 지금 들어있더라 라는 말입니다. n이 0일 때. n이 1이면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한 거예요.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한 거예요. 여기고요. 파이에다가 4분의 3파이를 더한 거니까 여기죠. 요 사이에 들어있더라 라는 말이네요. n이 2면 그때는 이제 2파이에다가 다시 2분의 파이를 더한 거니까 n이 0일 때랑 똑같이 생겼겠죠? 3이면 n이 1일 때랑 똑같겠지. 그죠? 2파이는 한 바퀴를 도는 거니까 동경 입장에선 의미 없는 숫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요렇게 생긴 녀석 절반 치면 요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요 사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4, 4분면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좀 귀찮지만 이렇게 식으로 쓰셔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찾아가지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뭐 3분의 세타 찾아보세요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같은 방법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으로 와서 요 옆에 있는 건 아까 두 동경의 위치 관계 해당하는 거고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일치한대요. 일치한다는 건 어떻게 찾을 수 있다?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둘이 빼면 2n 파이다. 2n 파이다. 그죠? 빵 아니라고. 몇 바퀴 딱 돌아서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니까. 세타랑 7세타랑 일치한대요. 그럼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2n 파이다. 뭐 도라고 되어 있지만 360도 곱하기 정수배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라고. 그죠? 써놓으니까 어때? 6세타가 2n 파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세타는 3분의 n 파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원래 세타는 어디 있다고?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90도는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몇 파이? 180도가 파이. 90도니까 이거 절반 빡 친 거니까 2분의 파이. 180도에 해당하는 라디안의 크기는 파이입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에 들어있는 3분의 n 파이. n에 뭐 넣어야 돼? n은 정수. 뭐 넣어야 돼? 2 넣어야지. 그죠? 3분의 파이는 얘보다 작고 3분의 2 파이가 요 사이에 들었잖아요. 3분의 3 파이는 이거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넣을 수 있는 n이 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3분의 2 파이구나 라는 이야기고 도로 나타내면 뭐예요? 3분의 2 파이는 120도. 나이스. 구경하는 거야? 네. 슬슬 이제 마탱이 갈 시간이 됐어, 그지? 120도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밑에 보시면 다른 것도 나오죠. y는 x의 대칭이래. 어쩐다고요? 아 이거 y는 x의 대칭이래요. 동경 둘이 y는 x의 대칭이야. 뭐다? 더하면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90도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어쩐다고? 둘이 아 더하면 2n 파이. 그리고 끝. x축 대칭이면 막 돌고 깨작 이렇게 하니까 더하면 없어지겠죠. 그지? 그래서 그런 애들 가지고 나태를 보시면 되고요. 옆에 넘어오면 이거 계산하는 건데 처음 보는 사람은 헬이고요. 두 번, 세 번 한 사람은 지겨운 산수지. 그죠? 관계는 뭐다? 파이하고 180도는 같은 거다. 예. 비례식 찾는 겁니다. 예. 그죠? 막 공식처럼 막 무슨 디그리에다가 180도 분의 파이를 곱해서 라디안을 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파이는 180. 파이 라디안이 180도 그걸로 그냥 비례식 만드는 거야.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건데 45도에 해당하는 라디안을 찾고 싶으면 180도하고 파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45도라고 생각해보면 뭐 들어가야 돼? 이건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비례식 만들어도 되죠. 45랑 180도의 비율이 x랑 파이더라. 이거 찾는 거야. 그죠? 이런 비례식 가지고 찾아보시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아주 손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몇 번 연습하시면 금방 되고요. 실제로 이런 거 나올 리가 없다고 하면 안 되지만 뒤에 가서 이런 거 잘 안 써요. 이런 볼 일이 없습니다. 이거 특수하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각도는 말했지만 30도, 45도, 60도고요. 거기에 90도까지 끼워 넣어서 보면 이런 애는 나오겠지. 뭐 나머지는 뭐 120도 뭐 이런 거 나오겠지. 30도랑 90도 더하는 거니까
210도 나올만 하죠. 180도에 30도 더 할 거니까. 이런 숫자들은 많이 보겠지만 나머지는 안 보는 숫자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산수하는 거니까 해보시면 되겠고요. 550번. 그냥 중학교 지식으로 틀리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뭐 중학교 지식으로 해도 풀리긴 하겠지. 아, 발전합시다. 네요. 뭐 고등학교 왔으니까 대학은 안 가도 돼? 호의 길이 6파이, 넓이가 12파이. 중심각의 크기 물어봤는데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공식들을 써보면 이렇게 생겼고 넓이에 해당하는 건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렇게 많이 쓴다고요. 근데 지금 l이 6파이다 그랬고 s가 12파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 두 개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게 바로 r이네요. 그죠? l이 6파이라며 2분의 1 rl이야. r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r이 4면 세타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들 가지고 이런 식들 가지고 r하고 세타 이런 거 막 찾으러 가는 거니까 공식만 기억하고 계시면 알아야지. 이제부터는 사각함수 이야기입니다. 554번. 정의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원점 0,0 P라는 점이 12,-5래요. 그림 한번 그려보면 좌표평면에 도시를 해보면 X축, Y축에 12,5래요. 12,-5래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그을 수 있겠. 그림. 그죠? 이렇게 그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x축 양의 방향 시초선이라고 하고 이만큼의 크기예요. 그죠? 얘를 세타라고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그랬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물어봤는데 사각함수의 정의 생각해 보면 사인 세타 뭐였다고? r분의 y였다고요. y좌표. 코사인 세타는 뭐였다고요? r분의 x였다고요. 탄젠트 세타는 뭐였다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그죠? 그럼 좌표가 나오기를 12 x좌표고요. 마이너스 5 y좌표고요. 찾아야 되는 건 뭐야? 반지름의 길이죠. 이 길이. 이 길이 얼마죠? 13. 피타고라스의 수 중에 하나죠. 5대 12대 13. 그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뭐다? 13분의 마이너스 5. 오케이.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12.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12분의 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뭐 넣어서 산수하세요니까 산수는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유형 7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문제가 되게 많아요. 한 페이지 가득 다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해야 될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거 볼까요? 이거 보시면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둘이 곱해서 양수래요. 그러니까 둘이 부호가 같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요 식만 쳐다보면 세타는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 동격인 거야? 1사분면. 사인이 의미하는 건 y좌표, 코사인이 의미하는 건 x좌표거든. 그럼 x좌표, y좌표 둘이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면 세타에 해당하는 사분면은 1사분면이거나 3사분면이다 그런 이야기죠. 3사분면 둘 다 음수니까. 아하, 그죠? 그럼 이리로 가서 볼까요?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곱할 거래. 근데 탄젠트 세타는 원래
코사인분의 사인이랑 같은 거잖아. 그럼 거기에 코사인을 곱하니까 어떻다고? 사인만 남는다고. 사인이 양수래. y좌표가 양수래. 그럼 1사분면이랑 2사분면이잖아요. 그럼 둘 다 만족하는 건 몇 사분면이다? 1사분면이다. 이렇게 찾아지겠죠. 됐죠?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거 뭐 오랜만에 보는데 넘어가시죠. 괜찮죠? 네? 우습죠? 네. 제곱의 루트? 너무 힘들다. 절대값? 갑시다. 이것도 이거 일단 뭐죠? 기 건너요. 야, 진짜 A가 뭐지? 이거 더 작아졌나? 루트 두 개를 합쳤어? 마이너스가 튀어나갔어. 뭔 얘기다? 분모가 0보다 작다? 분모가 0보다 작다? 음수, 분자는 크다. 양수. 오케이? 오케이. 진짜 요 단어는 짜증날 게 별로 없어. 우리가 그랬어? 물 흐르듯 뭐라고? 철벽이네. 간단히 하세요거든요. 자, 요 간단히 하세요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건 맨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 맨 밑에 있었던 거 두 개밖에 없어요.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 그거 두 개밖에 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탄젠트는 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있으면 1로 바꾸는 거야. 근데 일단은 앞에 건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좀 이따 하고요. 간단하게 생긴 뒤에 거부터. 탄젠트부터 조지면 되지. 예. 그래서 얘부터 좀 보시면 이거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1이에요. 번분수다. 그죠? 오케이. 분자 분모에 코사인 세타 하나씩 곱하시면 되죠. 오케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느낌 있다. 있다고? 네. 별로 아니야? 되게 별론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저기서 됐고. 앞에 거 보러 갈 건데. 이제 앞에 거랑 뭐랑 짬뽕이 어떻게 되나 보지 뭐. 우리가 원래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거든요. 근데 분자에 보면 제곱이 있어. 그래서 얘를 뭐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꾸든지 얘를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게 방법은 될 수 있는데 그래봤자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어쩌지? 안 보여요. 미안합니다. 원래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1로 바꾸는 거야. 그게 점점 간단해지는 거거든. 근데 이 문제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더해서 1로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가 없잖아. 나도 더하기 없거든. 그래서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거예요. 거꾸로. 요 1을. 그러면 완전 제곱식 돼. 그런 분모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그죠? 엄청 사다. 이 사인 코사인이라는 게 약간 힌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바꾸고 싶은데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1 자리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있고 분자는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분모는 보시는 것처럼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분자는 뭐 인수분해 되겠죠? 합차로? 그러면 코사인 더하기 사인 하나는 약분돼서 터지겠죠. 그래서 결국 얘는 누가 될 거냐면 사인 세타 너 왜 됐다 자꾸 쳐다봐. 예?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아이고 좋다. 그럼 요거랑 둘이 더 하세요. 없어지겠죠. 그죠? 네. 대표 문제 치고는 꽤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뭐 옆으로 가서요. 568번이고요.
세타가 3, 4분면에 있는 각이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래. 근데 이걸 쳐다보고 이제 조금 쉽게 푸는 방법이랄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코사인 세타는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르자면 r분의 x예요. r분의 x예요. 근데 그것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다 그랬거든. RX. 근데 말했지만 r은 길이야. 반지름의 길이라고. 얘는 항상 양수예요. 그럼 이 마이너스는 어디서 온 거다? x한테서 온 거다. 그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것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다라는 건 5분의 마이너스 4라고 생각을 해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5인데 x좌표가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 있고 나 자꾸 그렇게 예쁘게 그린다. 원이 있고 x축, y축에 반지름의 길이가 5인데 x좌표가 마이너스 4야? 그럼 여기 어딘가 있겠지. 이 길이가 너무 밑인가? 요 길이가 5라고요.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4라고요. y좌표 뭐야? 이겠지. 그죠? 네. 이렇게 하면 3대 4대 5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돼야 되잖아요. 길이만 생각해보면 3, 4분면이네. 밑에 있네요. 여기 있겠죠. 에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 점이 항상 요 정확하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냐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쯤에 있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야. 이래도 코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4예요. 왜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0이잖아. 10분의 마이너스 8이거든. 그러니까 역시나 마이너스 5분의 4다 그 얘기고요. 뭐 반띵해서 여기 사이에 있다고 해도 상관없다고요. 어쨌든 세타라는 각도가 포인트인 거잖아요. 얘를 정의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고 그냥 편의상 얘가 5고 얘가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점을 빡 찍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애들 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이걸 굳이 코사인 세타가 저건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잖아. 그거 가지고 사인 세타 찾으러 갈 필요가 사실은 없다고요. 물론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겠죠. 사인이 음수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찾으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그림 가지고 찾는 게 당연히 훨씬 더 편할 거니까 이렇게 찾을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옆으로 가서 이것도 한번 봅시다. 세타가 2, 4분면에 있는 각이고 사인, 코사인 둘이 더해서 2분의 1인데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찾아보래요. 일단 합차 쪼개지죠? 인수분해 될 거잖아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근데 지금 둘이 더한 건 나왔거든. 그럼 사인 빼기 코사인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이것의 값인데 얘하고 둘이 비교해 보면 이거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상학함수는 언제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다 라는 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주어져 있어도 우리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찾을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얘도 찾을 수 있다고요. 그죠? 해보면 이런 거지. 얘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야. 얘가 4분의 1이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 더한 게 1이잖아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3 되겠죠?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되죠? 그럼 다시 이거 제곱하면 뭐 되는데 사인 제곱 세타 빼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야. 네. 여기서 이거 두 개 뺄 거래. 그러니까 뭐 되는 거다? 4분의 7 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2 사인 코사인이 이거니까 요거 빼는 거니까 바로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라는 건 루트 4분의 7인 건 알겠는데 여기가 더하기일까 빼기일까는 약간 고민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지? 뿔맞은 건 누굴까? 더하기 하시죠. 왜? 2, 4분면이 2, 4분면이래요. 2, 4분면이라는 건 사인은 양수라고 음수라고? 양수라고. y좌표니까요. 코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겠죠. x좌표니까. 양수에서 음수 빼는 거야. 당연히 플러스 더하기여야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2분의 루트 7이 사인 빼기 코사인의 값이구나. 그 얘기가 됩니다. 그죠? 요거 가지고 구하라고 한 거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 마지막 유형 11번도요. 지금 요거 얘기한 거랑 약간 비슷한 거거든요. 보시면 이 식에서 나오는 건 사인 더하기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사인이랑 코사인이래. 근데 두 근의 합이 나와 있죠.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 근의 곱도 당연히 찾을 수 있겠죠. 예. 사인 더하기 코사인 완전 제곱하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각함수 할 때는 항상 하나만 주어지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찾아진다. 라는 거고요. 요 정도가 이제 상학함수를 시작하는 단원으로서 5단원 이야기입니다. 아직 짜증나는 거 나오기 전이고요. 처음 하는 사람은 뭐 벌써 짜증이 났겠지만 옛 기억을 잘 떠올려 보시면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